제5장 제어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어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순차적 실행 논리를 갖게 됩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주격장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 적재되고 나면 CPU는 나열되어 있는 명령어의 시작점을 알리는 메인으로부터 나열된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 실행이란 나열된 명령어의 순으로 차례대로 순서에 의해서 실행되는 논리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순차적 수행의 흐름을 변경해서 특정 명령어의 수행을 반복하거나 조건에 따라 수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제어문이라고 합니다. 즉, 제어문을 활용하시게 되면 명령어를 좀 더 다이나믹한 형태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는 얘기겠죠. 항상 나열되어 있는 순서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수행하도록 하거나 또는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거나 또는 특정 부분의 명령어를 반복 수행하도록 만들어서 실제로 명령어의 실행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어문을 통해 명령어를 작성하시게 되면 작성된 명령어의 코드가 같더라도 실행되는 환경이나 실행할 때 입력되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다른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좀 더 동적인 프로그램 실행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제어문에는 특정 조건에 따라 명령을 제어할 수 있는 조건문과 특정 부분을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반복문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통해 제어해야 될 문장이 있을 경우 분기문을 통해 좀 더 세부적으로 제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크게 바라보면 조건문과 반복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조건문은 대표적으로 if문과 스위치 케이스문이 지원되며, 반복문은 for문과 while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while문을 약간 변형한 형태의 do while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제어문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은 제어문 중 조건문에 해당하며, 제어문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순차적인 문장의 실행 흐름을 조건이나 반복을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인 명령의 흐름이 어떻게 변경되고 순차적 흐름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 흐름도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오른쪽, 실제 조건문을 쓰시는 문법적인 설명 오른쪽 파트에 문장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문장의 흐름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변화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다음과 같은 도식화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도식화된 그림을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마름모는 조건식을 표현하는 그림이고요. 이와 같이 화살표들은 그러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희가 가장 중요한 명령어의 흐름,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화살표로 표현을 하고 있고, 실행해야 될 문장들은 네모 박스를 통해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단순 if의 조건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가로를 열고 해당하는 조건식을 가로 안에다가 나열을 해주신 후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 문장이 수행하고자 하는 문장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breathe 요 중가로 안에 표기를 해주시면 여러 줄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하는 조건식에 맞춰
요 안에서만큼은 또 차례대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겠죠. 대신 요 if, 요 두 가지의 문장은 프로그램 상에서 나열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만족할 경우에만 수행하게 되므로 실제 조건식의 판별 여부에 따라 수행이 될 수도 또는 수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조건식은 반드시 불리언 타입의 논리형으로 표현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조건식의 결과가 아무리 짧거나 길더라도 실제 그 결과물은 true 또는 false로 결과를 산출해내어야 한다는 문법적인 조건을 만족해 주셔야만 if문을 나열하셨을 때, 작성하셨을 때 에러 없이 작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표현되어 있는 플로우 차트를 통해 단순 if문의 실행 형태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흐름은 전체적인 명령어의 수행 흐름은 순차적으로 흘러들어 조건식의 if문의 조건식을 만나게 됐을 경우 이 조건식에 대하여 참일 경우 나열되어 있는 문장 1, 2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짓이 되어 실제로 문장들 1, 2에 해당하는 문장들은 수행하지 않고 그대로 무시하고 진행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순차적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교재 5장의 2번 예제인데요.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9라고 하는 값으로 메모리에 준비시킨 후 그 num이라고 하는 들어가 있는 num이라는 공간의 데이터 값을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일 경우 이때 if문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에 들어와 있는 값의 형태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그 결과물을 수행하는 문장을 한번 작성해 본 프로그램인데요. 이 num이라고 하는 값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눈 나머지 값에 대하여 0과 비교하는 문장을 작성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결과물은 반드시 논리형 값으로 추출이 될 것이고요. 그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짝수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단에 있는 홀수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의 문장은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결과입니다. 실제로 이 값은 수행을 해보면 9라고 하는 값이 2로 나누었을 때 나눈 나머지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이 문장 밑에 있는 문장만 수행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이 아니면 0이 아니어서 이 문장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요. 2가 0이 아니어서 이 문장만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장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값을 10이라고 하여 짝수가 된 상태가 되면 실행을 했을 때 짝수입니다 라고 하는 조건도 만족해서 실행을 했지만 이 밑에 있는 문장은 이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수행해야 되는 문장이므로 실제로 이 문장을 수행한 후 이 문장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짝홀수의 논리에는 맞지 않는 문장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장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if, else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조건과 다르게 조건식의 결과가 참일 경우에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수행되고자 하는 문장 1과 2가 있고 거짓일 경우에는 else 문장의 이 중괄호 기호 안에 문장 3과 4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조건에 따라 수행할 문장을 다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if문의 조건에 따르는 최종 결과는 두 가지 형태의 값, true 아니면 false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행 가능한 문장의 그룹 역시 두 가지의 형태밖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즉 true일 때와 false일 때죠. 즉 조건식이 만족할 경우
첫 번째 나열돼 if은 바로 뒤에 나열되어 있는 블록 안에 문장들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맞지 않을 경우 문장 else 문장 뒤에 있는 블록 요소에 나열되어 있는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다시 플로우 차트를 통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명령어의 흐름에서 조건식을 만나게 되면 그 조건식이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각각 다른 문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어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원하는 문장을 수행하는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실행 도중 다이나믹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if, else는 방금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if와 if 문장의 가장 큰 특징이자 단점 중에 하나는 조건식의 결과가 true나 false 이외에는 다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교 선택해야 될 조건이 많은 경우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을 기술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다중 if문이라고 하는데요. if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조건식에 의해서 분기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단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true나 또는 false에 대한 조건 분기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처리를 원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다중 if문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문법을 살펴보시면 if문 뒤에 해당하는 조건식을 만족하는 경우 문장 1, 2를 다시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if, else, if 조건식을 적용하게 되면 앞에 if문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예외의 경우에 하나여 if, else, if가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이 여러 단계의 else, if를 이용하여 수행하신 후 맨 마지막에 else 문장만 추가해 주시면 이 조건을 앞서 다뤘던 조건들을 최종적으로 다 만족하지 못하는 문장만 남게 돼서 문장 7과 같은 경우 만족하지 못하는 나머지 경우에 대하여 모두 처리될 수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한 조건식 을 플로우 차트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으로 수행되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제 6-5에서는 다음과 같이 스코어에 저장된 값에 따라서 학점을 출력하도록 작성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60점 미만일 경우 학점이 F가 되는 거고요. 60점에서부터 69점 사이 학점 D가 되고요. 70점에서 79점 사이 학점 C, 80점에서 89점 사이 학점 B, 90점에서 100점 사이의 값은 학점 A를 출력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학점 체계에 따르는 학점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다중 if문을 사용해 스코어 값을 반복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스코어의 값이 78점이기 때문에 첫 번째 if문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또한 두 번째 if문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므로 실제 세 번째 조건인 70, 스코어가 70보다 작으냐만 지금 검사를 하고 있죠. 물론 앞에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내려온 조건에 한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70보다 크냐라고 하는 크거나 같냐라는 조건만 따지셔도 실제 70에서부터 79점 사이에 해당하는 값을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실행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학점 C에 해당하는 결과를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if문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인 선택 조건이 많이 발생할 경우 이와 같이 다 복잡한 if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if문을 겹쳐서 중첩하여 사용한다거나 지금처럼 다중 if문을 사용하게 되면 오류율도 높고 실제로 가독하기도 어려워서 이러한 문법이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조건문 중
다양한 선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대 좀 더 간편한 형태의 가독성도 높이고 간략화된 형태의 문법도 제공하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위치 케이스문이란 어떻게 작성하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 제공하는 조건문 중 스위치 케이스문은 if문과 달리 다양한 선택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즉 하나의 스위치문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우에 대한 조건식을 다룰 수 있게 되는데요. 단 스위치문의 값의 형태가 반드시 정수형이어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정수값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케이스문을 통해 다양한 조건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선택 조건이 많은 경우 if문을 여러 개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럴 경우 if문을 대신해 스위치 케이스문을 사용하게 되면 제공하려고 하는 구조를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위치 케이스문의 if문의 조건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스위치 케이스문에서는 정수식의 결과로 나와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와 같은 스위치 케이스문의 특성을 플로우 차트로 보여드리면 정수식에 따라서 그 결과값에 따라 달리 다양한 선택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이와 같이 정수가 1일 경우, 정수가 2일 경우, 정수가 3일 경우, 정수가 4일 경우 각각의 문장을 표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브레이크문을 만나게 되면 탈출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해당하는 케이스문이 없게 되면 디폴트 문을 수행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if문에서 비교해드리자면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if문의 else, 마지막 문장에 나열되는 else 문장과 같은 효과를 수행하게 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브레이크문에 대해서는 잠시 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5-7번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 num이라고 하는 변수 영역에 값 2를 대입시켜 놓고요. 저장된 num의 값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값을 수행할 것인지를 다양한 형태의 분기를 이용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해놨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 지금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는 5-7번 예제에 보시면 break라고 하는 명령어를 다 내포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문장을 빼고 수행을 하게 되면 현재 num의 값은 2이기 때문에 num에 저장된 이 값에 해당하는 게 케이스 1을 만났을 때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므로 수행을 하지 않고 다시 케이스 2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케이스 2가 2입니다 라는 문장을 수행한 후 브레이크 수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네, 수행하고 나면 당연히 if처럼 이 문장을 탈출해서 다른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2입니다 라는 결과가 출력이 되고 2입니다 라고 하는 결과만 출력되고 종료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실제로 실행을 해보시면 2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 정보가 true가 돼서 그 true 정보가 그대로 다음 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실제로 그 이후에 해당하는 모든 케이스 경우에 한한 모든 명령들을 다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일 경우에 해당하는 문장 2입니다와 3일 경우에 해당하는 실행 문장 3입니다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디폴트 이 조건 외에 해당하는 문장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주는 디폴트 명령 역시 수행이 되어 실제로는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산출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하는 조건이 현재 상태가 true가 되면 true가 된 상태에서 다른 문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브레이크문을 통해 해당 케이스문을 종료하도록 만드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해당 케이스 문장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문을 다 작성을 해서 if, else에서처럼 해당하는 경우의 수만 수행한 후 스위치 케이스문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디폴트 문장 같은 경우
해당하는 명령어를 수행하는 이후 문장이 없기 때문에 굳이 브레이크 문장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이 스위치 케이스 문을 탈출하게 되기 때문에 생략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